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테디 이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열차 승무원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협업을 해야 하는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관련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이 자신이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속한 조직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이 팀플레이어 역량과 또 다양한 주변 동료들과 유연하게 협업을 해왔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많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차 승무원은 열차 내에서 근무하는 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경험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직군의 동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나 또는 학교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여줬던 이 협업과 팀워크 역량을 어필하는 답변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열차 승무원의 직무 역량 중 의사소통 능력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어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도 갈등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물어보거나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이 체험형 인턴 채용의 자기소개서 문항에도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을 물어보면서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과 유연하게 소통하고 응대를 이어가는 이 의사소통 능력은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또 답변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직원들 간의 소통, 특히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이 아닌 이 열차를 둘러싼 다른 소속의 동료들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현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주변 직원들과 함께 고객 응대와 업무 처리하는 상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친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포인트 이외에 업무적인 측면에서 협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는 이 열차 팀장님과 선임 승무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내에서 함께 승무를 하기 때문에 매 근무에서 필수적으로 협업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 팀장님은 코레일 관광개발의 이 상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열차 내 안전과 일회사항을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열차 승무 과정에서 열차의 설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해 주시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을 고객들께 안내하는 안내방송 역시 열차 팀장님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열차를 이용해 보셨다면, 특히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 중이던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게 됐을 때 기존 정차역 안내방송을 해주던 열차 승무원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보이스로 앞 열차와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안내를 해주시는 열차 팀장님의 방송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차 팀장님과는 이 순회 중에 설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바로 정비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다음 열차 운행에서 탑승하게 될 승객의 이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문제 상황이나 설비가 고장난 위치 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문제점도 발견하는 관찰력과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포트해서 고객 불만을 예방했던 경험 등이 있다면 성실함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협업, 의사소통 능력 등의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선임 열차 승무원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8량의 KTX는 2명의 승무원이 승무하고 그뿐만 아니라 복합열차의 경우에는 앞과 뒤에 각각 1명씩의 열차 승무원이 승무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무전 등으로 소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출발역과 매 정차역에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함께 확인하고 또 열차 팀장님과 이 수신호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이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주치 또는 난동 승객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이동해서 다른 승무원분의 응대를 함께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 승무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치 또는 난동 승객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모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승무하는 직원분들과 협업을 해나가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기본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업,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긴 설명보다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미리 습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역무원분들과 또 사회복지 요원분들입니다. 역무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열차 팀장님과 같이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승객들의 역사 이용과 관련된 안내를 도와주시거나 역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열차 승무원 그리고 열차 팀장님과 함께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열차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열차 승무원은 이분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해야 하지만, 가장 빈번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열차 내에서 운임의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에 역무원분들에게 임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열차 승무원이 검표 과정에서 운임을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불만을 가지고 거부하시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제 수단이 없는 상황 등 열차 내에서 운임을 징수하기 어려울 때 각 승객의 목적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역무원분들에게 임계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승객의 상황과 운임 내역 등을 정확히 인수인계해서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각 역사에는 군 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 사회복지 요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분들과는 교통약자 승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승객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요원분들이 함께 이동해 주셔서 열차 탑승을 위한 리프트 설치를 도와주시고, 또 하차 시에도 리프트 설치 및 해당 승객이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곳까지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같은 승객의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요원이 플랫폼까지 안내를 도와주시고, 이후 열차 승무원이 열차 탑승과 또 좌석 안내까지 도와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정보 전달이 안 됐을 때는 해당 교통약자 승객이 다른 일반 승객에 비해서 몇 배 더 불편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업무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기보다는 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와 그리고 동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상의해서 처리했던 어떤 꼼꼼함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과 연결해서 답변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차 승무원은 이 승무 중에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열차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코레일 관광개발본사의 서비스 지원팀과 소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 승무원이 특정 고객의 검표를 시행하던 중 규정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특정 좌석의 발매를 중지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지원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보통의 경우에는 열차 승무원이 역의 군속 약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설명으로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승차권과 관련된 특정 정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원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열차 운행 중 좌석이 오염되거나 시설이 파손되면서 어떤 승객의 편안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좌석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열차 내 승무원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타 부서와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을 하기 위한 정확한 내용 전달이겠죠.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연락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원활한 업무 처리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의한 사항에 대한 해결을 기다리는 어떤 승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협업하기 위한 어떤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고 동료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업무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승무원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료는 바로 철도경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로 일반 경찰과는 다른 직무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열차 내에는 다양한 승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객실 내에서 종종 고객들 간에 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열차 승무원이 상황을 파악하면 먼저 신속하게 이동해서 해당 고객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열차 팀장님 그리고 다른 승무원분과 협력해서 이 대응을 해나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어떤 폭행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또는 열차 내에서 범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철도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승객들의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서로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열차 내에 CCTV가 설치되면서 이 진술서뿐만 아니라 열차 내 영상을 확인하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됐지만 주변 승객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하는 과정은 이 승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객분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준비된 진술서 용지를 가지고 작성을 부탁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열차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주치 고객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처럼 이 롤플레잉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철도 경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열차 승무원과 협업을 해나간다는 점을 답변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준비된 지원자의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열차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직무, 특히 열차 승무원과 어떤 접점이 있고 또 함께 협업해야 하는 직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열차 내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열차 승무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고 또 협력하는 수많은 직원분들이 승객들의 편안한 여정을 돕고 있고 열차 승무원은 업무 과정에서 그분들과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면접 답변을 작성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 승무원 면접 과정에서 열차 내 상황을 가정하고 이 액션 플랜을 물어보는 롤플레잉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출 질문에도 이 내용을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튜디오 테디 이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